네, 지난 3월에 시작됐던 포스코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8개월 만에 모두 끝이 났습니다. 주인 없는 포스코를 둘러싸고 정치권과의 검은 커넥션을 잡아냈다면서 성과를 올렸다는 평가도 있지만 수사 기간이 길었던 만큼 뒷말도 무성했는데요. 오늘 오전 검찰의 수사 결과 브리핑 내용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점곤 사회문화 선임데스크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오 기자 나오시죠? 네, 서초동 법조탐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전 검찰의 발표 내용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원래 오늘 검찰의 발표는 미리 예정이 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발표하겠다는 통보가 왔고 이에 따라서 저희가 취재진이 현장에 중계차를 급발했었는데요. 오늘 그 발표의 핵심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였는데 일단 세 가지 혐의를 들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이 아닌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뇌물 공여, 배임, 그리고 배임 수재 혐의 이렇게 세 가지를 적용을 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배임 수재 중에 협력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4억 원을 받고 고급 와인 490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 그 와인 한 병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와인은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노마네 꽁띠라고 프랑스 원산의 고급 와인인데요. 한 병에 보통 100만 원 이상, 더 비싼 것은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100만 장자들이 한 병이라도 좀 마셔보려고 노력하는 최고급 와인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비싼 와인도 있군요. 당초 이번 네. 수사, 포스코그룹 차원의 비자금, 또 정권 실세들의 개입을 찾아내는 게 목표였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 부분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 정권 실세인 이미 기소가 됐던 이상득 전 의원 그리고 정준양 전 회장 등과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은 정동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의 해외 사업을 통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른바 하청업체를 상대로 해서 갑질을 한 부분은 확인했지만은 그룹 전체 차원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권의 실세를 포함한 윗선의 개입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규명을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동아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수사가 한때 난항을 겪기도 했고 이에 따라서 정준양 전 회장, 이상득 전 의원을 전부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했던 검찰로서는 좀 뼈아픈 결론을 오늘 내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 포스코 회장 교체 과정에서 당시에 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다. 이 부분은 확인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알려졌던 내용인데요.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이 되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었는데 그나마 돌파구가 열린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첩보가 입수가 됐었는데 이 전 의원을 배후로 해서 측근들이 협력사로 참여를 해서 포스코로부터 일감을 독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때문에 이 전 의원이 출소한 지 2년 만에 다시 검찰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고요. 조사 결과 이명박 정부 임기 첫 해인 2008년 11월에 이 전 의원이 당시 자신의 보좌관을 지냈던 박영준 전 차관을 앞세워서 이구택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을 교체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후에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기로 한 것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 수사 지난 3월에 이완구 당시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 선언을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시작이 됐는데 참 야심차게 이렇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개월에 걸친 수사 성적표 좀 초라한 것도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완구 당시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언 다음 날 그러니까 3월 13일 날 포스코건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이명박 정권 그러니까 전 정권 인사 손보기 아니냐 청와대의 하명 수사 아니냐 이런 뒷말을 낳기도 했고요. 게다가 다른 그룹의 비자금 수사 때 그러니까 좀 속전속결로 보통 같은 경우에는 2개월가량이면 수사를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8개월이란 비교적 긴 시간이 있었고 핵심 인사들이 전부 불구속 처리가 되면서 검찰 특수부의 수사력이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검찰은 워낙 큰 굴지의 대기업이었고 서울중앙지검 한 개 부서가 수사하기에는
수사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는 피의자 측근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긴 했지만 이 신빙성을 놓고 검찰과 법원의 견해 차이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검찰의 내부 사정이 있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법원 재판 상황도 하나 살펴보겠는데요. 그 이목을 끌고 있는 이태원 살인 사건, 오늘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리죠. 예, 제가 사실은 오늘 이쪽에 온 이유가 이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2차 공판 2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당시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했던 부검의사가 참여를 합니다. 칼자국으로 봐서 키가 큰 사람이 흉기를 사용한 것 같다는 판단을 해서 당초에 검찰이 에드워드 리를 맨 처음에 진범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이 부검의가 어떤 증언을 할지 관심이고요. 이어서 혈흔 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피가 튄, 그러니까 피가 흘린 위치를 보고 서로 지금 상대방이 칼을 휘두른 진범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의 위치 진술, 그러니까 사건 당시에 둘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이 부검의와 혈흔 분석가의 진술을 통해서 그 신빙성을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패터슨인지 에드워드인지 꼭 진범이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재판 취재하시고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점곤 사회문화선임 데스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